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때요? 2,950원까지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지금 3,000원대를 완벽하게 꺾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 라는 분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3,000원대를 이탈했다. 우리는 항상 3,000원을 이탈하면 어디까지 하방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2,750원입니다. 여기 단가까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3,00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하방은 2,750원까지 본다라는 이야기는 이탈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가 매수 들어가거나 이탈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린 하방은 2,750원까지 열어두면서 어디 라인에서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다시 끌어올릴 건지 이 부분에 맞춰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그냥 매수만 한다. 그냥 매도하고 빨리 버려버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은 왜 이렇게나 5천원대 라인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졌는가.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라도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서 떨어졌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차트만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차트 트레이더들 또한 지금 이 단가를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다만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렸던 경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동일한 그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 이탈을 하면서 2,750원을 다시 한번 경계 라인을 찍을지 이 부분을 먼저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 또한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우선 이 XRP 리플 코인 말씀드렸던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떨어졌던 이유가 첫 번째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미국의 관세 부분입니다. 자, 관세를 올리는데 왜 이렇게 니플이 영향을 받냐? 니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 전체 코인 시장 다 영향을 받습니다. 관세라는 말씀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시겠지만 관세를 올린다는 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고래들, 기업과 기관들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미국이 여기에 개입할 거다, 말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 시장 분위기를 완벽하게 떨어뜨려 놔요. 왜? 전쟁이라는 것은 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겠지만 전쟁이 난다는 건 전체적인 뭐 기름값이 올라가고 당연히 화폐 단위는 떨어질 것이고 이 부분은 이후에 코인 시장의 반사 이익은 들어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무조건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모습처럼 말이죠. 물론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매도하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따로 있죠. 모멘텀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모멘텀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ETF가 있죠. 자, ETF는 SEC와 XRP가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 ETF는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또한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근데 이 달러가 미국의 달러죠. 달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최근에 미국에선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더욱더 큰 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이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럼프 나흘째 국가안보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중동 특사는 이란과 현재 접촉 중이다. 이게 오늘 6월 21일 9시 10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말 그대로 미국이란 입장에서도 전쟁은 굉장히 극도로 꺼려합니다. 왜? 전쟁이라는 게 나게 되면 미국도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전쟁의 카드를 꺼낼 것인가, 안 꺼낼 것인가, 물론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리는 과정을 갖고 오고 있지만 결국은 전쟁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빨리 될 가능성이 이전처럼 같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도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중동 시장의 긴장감 속에서 비트코인은 1억 4,400만 원 선, 테더와 USDC는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대부분의 코인들,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메이저 코인들은 다 이런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XRP 리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 링크 보시면 이렇게 왼쪽 하단에 파란색 링크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 구간을 가져가려면 고래들의 움직임도 면밀히 분석해야 되겠죠. 이 모든 부분을 자료에 넣어 놨고요. 이 자료를 받아보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있거든요.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럼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해도 충분하겠죠. 자,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XRP 니플 코인 거래량이 부진한 부분에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1.80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이게 6월 20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부진하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말인즉슨 매도할 물량 또한 다 나온 상태. 이제는 거래량이 부족한 현재 시점이다. 그러면 작은 물량으로도 끌어올리고 작은 물량으로도 끌어내릴 수 있는 시점이에요. 가장 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점. 현재 거래량이 부족한 시점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조만간에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하루에 7천만 달러가 매도가 되었고 가격은 2달러 초반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 자, 이 뉴스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하루에 7천만 달러가 매도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박살나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7천만 달러가 매도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매도가 된 건 다시 한번 매수자한테 곧바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이 없이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대량 매매, 블록 딜이 발생된 시점을 말합니다. 어떤 뜻이죠? 고래가 7천만 달러를 매도했는데 이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난 거. 바로 대량 매매, 바로 블록 딜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주식 시장도 코인 시장도 똑같은 모습이죠. 왜?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손바뀜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은 없고 물량만 넘어간 상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고래가 매도했다고 그냥 나쁜 겁니까? 아니죠. 7천만 달러를 매도했는데 이 7천만 달러를 매도했다는 건 누군가가 7천만 달러를 매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리플 코인이 7천만 달러 매도가 되었으니까 고래가 팔고 나갔다. 우리도 빨리 팔고 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겼다. 이게 바로 대량 매매, 이게 바로 블록 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물량만 이동이 된 거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현재 단가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또한 리플 2.32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5,500만 달러의 숏이 청산되면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상승 돌파가 임박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XRP 리플 코인에 숏을 걸어놓은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죠. 공매도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매도라는 거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나오지만 이 5,500만 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 올라가게 되면이에요. 자, 공매도라는 건 주식 거래도 많이 해봤고 코인 거래 많이 해보셨겠지만 공매도는 뭡니까? 먼저 매도를 하고 단가가 떨어뜨려서 나중에 매수해서 상환하는 것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자, 이 공매도는 이러한 과정으로 수익을 봐요. 먼저 매도하고 떨어뜨려서 수익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역으로 공매도를 했는데 그 단가보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손실이 커지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숏 커버링, 숏 청산을 해야 돼요. 왜? 매수해서 청산해야 되겠죠? 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인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수를 했고 떨어지게 되면 매도하거나 손절을 하죠. 이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공매도도 올라가면 올라가서 손실이니까 여기서 청산을 한다. 그렇다는 건 매수해서 청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왜? 현재 시점은 이 단가 라인, 이 3,000원대 라인을 이탈했지만 다시 또 끌어올려주고 다시 또 끌어올려주고 그러면 지금 이 라인대를 구성하는 만큼 공매도 포지션도 여기 쪽 3,000원 쪽에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근데 3,000원을 뚫고 3,250원, 3,500원, 3,750원 요런 이전처럼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인다. 공매도 포지션이 들어왔던 부분에서 매수 상한 물량을 올라가면서 할 수밖에 없죠. 이거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매도는 매도를 먼저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군에 발생돼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손실이 발생되니까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수해서 상환하는 조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시점에 추가적으로 상승력을 보여준다면 공매도 숏 청산도 나오면서 상승력은 추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을 드렸던 블록 딜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XRP 리플 코인의 매수 시점을 확실한 저점에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력을 갖고 왔을 때 공매도의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숏 커버링의 물량 당연히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한 번 더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마찬가지로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링크입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거든요. 연결되게 되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이 자료는 고래의 움직임,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놨으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다 무료예요.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우선 ETF가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 XRP 해당되는 이 코인 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XRP와 SEC의 법적 리스크의 해소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은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 대신 리플에 주목하고 있다. 왜? 리플과 SEC는 법적 리스크가 4년 동안 공방이 이어지면서 리플을 1,000원도 못 뚫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근데 여기는 아직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된 시점에 올라간 거. 말 그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시장의 기대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된다면 추가 슈팅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ETF를 승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XRP와 SEC는 법적 공방을 4년을 넘게 했었고 이 부분이 이제는 해소할 시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근데 해소하는 시점에 맞춰서 SEC는 ETF를 다시 승인해 준다. 그러면 XRP의 확실한
상승에 대한 가치 상승력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해당되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첫 번째 꼽고 있는 거 바로 니플의 현물 ETF입니다. 자, ETF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95%의 상향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ETF라는 게 그만큼의 굉장한 중요한 모멘텀을 지구하고 있는데 이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했죠. 이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펀드가 나온다. 당연히 시장에 기대 가치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게 바로 ETF입니다. 이게 바로 XRP 현물 ETF이기 때문에 ETF가 나온다면 뭐 시장은 엄청나게 돌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SEC와 법적 리스크가 언제 해소가 되냐겠죠? 자, 이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6월 17일 날 SEC와 니플 법원에 항소 보류 요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재차 제출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SEC는 8월 15일까지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멘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주십니다. 미국 법원은 언제 결정난다? 8월 달에 결정나는 거 아니냐? 왜? 그렇지 않고선 SEC가 8월 15일까지 진행상을 보고서를 제출할 일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렇게 오해할 만하신데 이 항소 보류 요청서는 이전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바로 4월 달이거든요. 자, 이 뉴스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4월 달에 이렇게 보류 요청서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때 4월 17일이었죠. 60일간의 정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언제? 5월 17일, 6월 17일. 이 6월 17일까지 항소 보류 요청을 했습니다. 4월 달에. 근데 이때는 합의점이 없는 상태였어요. 합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항소를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니플과 SEC는 항소 보류를 60일간 신청했다. 근데 지금은 합의점을 이미 찾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점을 법원에다가 이거 우리 합의했으니까 승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아직 법원에 결정된 내역이 없으니까 이 60일 정지 명령은 다시 돌아왔으니까 또 한 번 60일을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6월 17일 날 다시 60일을 신청했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 해당되는 진행사항 보고서를 또 한 번 제출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이 틀려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5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 합의서를 다시 한번 제출했고 5월 9일 날 제출했던 이 합의서는 5월 16일 날짜로 바로 기각됐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각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합의가 된 거니까 다시 또 합의서를 내야 됐어요. 그래서 언제 또 냅니까? 바로 이날 6월 13일 날짜로 합의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합의서를 낸 건 좀 틀립니다. 법원에 소송 중단 및 벌금 반환 요청만 했어요. 그래서 1차 약식 재판 결과 토레스 판사가 판결했던 것을 뒤엎는 게 아니라 이 소송을 중단해 주시고 벌금만 반환 요청해 주세요. 이것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토레스 판사는 이 부분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전 5월 달처럼 7 영업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주말도 껴있는 그 부분에서 또한 미국의 휴장도 껴있었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 조금은 뒤로 미뤄질 수 있다. 대신에 8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빠르게 해소가 돼야 ETF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ETF를 왜 이렇게 기대할까? 자,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선점 효과 노림수 그것도 비트코인이에요. 코인 시장의 기준 라인 누굽니까? 바로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조차도 고래들의 노림수가 있다. 어떤 노림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테이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말 그대로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먼저 그들이 사는 게 먼저라는 거죠. 지금 XRP 니프는 어떻습니까? 3,000원을 이탈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 시점에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지금 니플 고래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조만간에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도 해소가 될 것이다. 해소가 되게 되면 곧바로 ETF가 출시가 될 것이고, 이 ETF가 출시가 된 다음에 바로 현재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국가 간의 송금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실생활에서의 거래, 이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일 때 우리 니프는 어떻게 이용되냐? 바로 수수료로 이용이 된다. 이 수수료 이용되는 것은 이후에 소각되는 절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XRP 또한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의 법안이 된다. 그렇다면 ETF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리플 코인의 움직임에 추가적인 기대 상승력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랑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세요. 연결되게 되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문자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고래들의 움직임까지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함께 받으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